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요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요 사진 누군지 다들 아시죠?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했거나 또는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이죠. 뭐 과르디올라, 그다음에 또 무리뉴, 뭐 벵거 이렇게 그 사진이 보입니다. 그 이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그 뛰어난 감독이 누구일까? 와 관련해서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요. 외국 그 매체가 있는데요. 그 매체가 그 이 세계 축구 역대 최고의 감독 22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도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The 22 Best Football Manager of All Tim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그 역대 그 최고의 22명의 축구 감독 이렇게 저기 선정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명단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런 그 감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22위로 지네디 지단 그 감독이 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또 뭐 카펠로 감독 이탈리아 또 21위로 또 선정이 됐고 쭉 보면 뭐 그 히츠펠드 독일 감독도 됐고요. 오늘따라 화면에 조금 로딩이 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다음에 뭐 쭉 그다음에 뭐 13위 포르투갈의 무리뉴 감독 이렇게 또 선정이 돼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또 승률까지 또 이렇게 저기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여러분들도 각자 또 그 주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또 다르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역대 축구에 관한 역대 그 감독들이 있는데 근데 조금 전에 그 타이틀에도 그렇고 제가 요 위에 쓴 타이틀도 그렇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매니저라고 그랬죠. 매니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 헤드 코치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관한 어떤 해외 언론 보도나 그다음에 또 그 경기 영상에 보면 이제 감독을 표시하는 자막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매니저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헤드 코치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알렉스 퍼거슨 경이죠 지금은. 그 전 메뉴 감독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언론 기사나 그 다 매니저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매니저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뭐 인생 그런 그 경력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Sir Alex Ferguson is the most successful manager in the British football history 해가지고 뭐 축구 역사상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뭐 성공적인 매니저 감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13차례나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3번이나 우승을 또 이뤘던 정말 뭐 뛰어난 감독이죠. 그런데 또 어떤 감독에 대해서는 또 헤드 코치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그 한 예로 제가 저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캐나다 여자 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데요. 여기는 또 헤드 코치라는 말 씁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죠? 헤드 코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 대해서는 헤드 코치라는 말을 씁니다. 매니저가 아니고요. 그 매니저와 헤드 코치가 뭔가 좀 구별되거나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죠.
어떤 때는 매니저 쓰고 어떤 때는 또 헤드 코치를 쓰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매니저, 먼저 헤드 코치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헤드 코치는 감독은 감독인데요. 그 역할이 선수단 훈련하고 그다음에 경기에서의 코치, 그러니까 선수를 지도하는 그 역할에 국한될 때 그때 감독을 헤드 코치라고 합니다. 헤드 코치. 네, 헤드 코치. 그러니까 훈련할 때 선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경기에서 어떤 선수를 출전시키고 빼고 그다음에 어떤 전술을 짜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그 포메이션을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기술적인 사항들에 국한했을 때 그때의 역할을 하는 감독을 헤드 코치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매니저는 어떤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헤드 코치의 그런 역할 플러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선수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관여하는 경우 그러한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 감독을 매니저라고 칭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수를 누구를 영입할 것인지 아니면 또 누구를 방출할 것인지를 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수 계약을 계속 연장할지 아니면 그냥 선수 계약을 종료를 할지 이런 것까지도 그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감독을 매니저라고 합니다. 헤드 코치와 매니저 그 역할과 권위에 있어서 구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팀이 선수 영입과 선수 계약을 팀이 할 때는 그때 감독은 헤드 코치라고 하고요. 그러한 권한까지 감독이 행사할 때는 매니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할이 훨씬 더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아니죠. 알렉스 퍼거슨 경을 매니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퍼거슨 경이 맨유 감독으로 재직할 때는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선수 계약을 결정할 때 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퍼거슨 경이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퍼거슨 경을 매니저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거슨 경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매니저라고 하지 헤드 코치라고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퍼거슨 경이 그러한 선수 영입과 선수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팀 운영 철학, 그다음에 팀 어떤 구성의 어떤 그런 철학에 맞는 선수를 영입을 하고 또 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 전술에 맞는 선수를 또 영입하고 또 그러한 전략 전술에 따라서 포메이션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뉴만의 독특한 팀 분위기 또한 팀 정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 메뉴 팀만의 어떤 팀의 철학이 있었던 거죠. 선수단의 어떤 철학,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퍼거슨 경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매니저라고 하는 그렇게 칭하는 대표적인 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퍼거슨 경이 대단한 감독이란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퍼거슨 경을 헤드 코치가 아닌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여러 프로축구 구단들이 있고요. 또 지금까지 많은 그 내국인, 외국인 감독들이 국가대표 팀을 맡았었는데
과연 매니저, 헤드 코치가 아닌 매니저로 평가할 수 있는 감독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의 히딩크 감독?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히딩크 감독을 헤드 코치가 아닌 아마 매니저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과연 매니저일까요? 헤드 코치일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 싶고요. 과연 클린스만이 대표팀 선수를 선발하고 그 선수단을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헤드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매니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축구에 있어서 매니저와 그러니까 감독을 나타내는 용어로 매니저와 헤드 코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의 역할이 또 무엇이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로 이 매니저로서의 대표적인 그 모델이 바로 맨유 감독이었던 퍼거슨 경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